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세계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같으면 생각도 해볼 수 없는 일이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기에게 가능합니다. 이번 방송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마르틴 루터의 개혁정신을 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제가 현장을 탐방하여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의 발자취를 밟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기독교의 개혁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자유정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북동부에 위치한 아이슬레벤을 인생항해의 첫 출발지로 삼았습니다. 1483년 11월 10일 마르틴 루터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터는 태어난 다음 날 당시에 여느 아이와 같이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마침 그날이 성인 마틴의 축일이라서 루터도 마르틴이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막데부르크입니다. 루터 부모는 아들이 법학을 전공하고 법률가로서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줄 것을 기대하며 막데부르크에 있는 기숙학교인 성당학교로 진학시켰습니다. 이곳 대성당의 규모를 보더라도 아이슬레벤보다 훨씬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어프루트는 작센주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1501년 8월 마르틴 루터는 당시 작센 지역의 최고 대학이었던 에어프루트 대학에 진학해서 변정법, 수사학, 기하학, 음악 등을 배웠습니다. 1505년에는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505년 7월 2일 고향집으로 가던 길에 에어프루트 북쪽 변두리 스토테른하임에서 충격적인 낙뢰를 만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수도자가 될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낙뢰 사건 후 서원대로 에어프루트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마르틴 루터는 들어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은 세계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대파되었다가 1950년 후반에 재건되면서 일부 건물은 현대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잠시 종교개혁 관련 일련의 논쟁이 일어났던 지역과 그의 개혁정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브레크 궁정교회 문에 붙인 면죄부 반박 95개조 논제를 시작으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수도회 분회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교황청이 파견한 카에탄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에크 교수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1520년 6월 로마 교황청의 파문교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를 받아든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를 태웁니다. 1521년 5월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즉 독일 황제 칼 5세와 제후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러한 일련의 변론과 논쟁 속에서 보여준 그의 개혁정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 즉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주교, 국가의 황제 등에 의하거나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직접 절대자와 소통하며 절대자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그는 삶과 이런 현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개혁정신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개혁정신이 결국 개인의 자유, 개인 존중의 정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구도시와 신도시를 볼 수 있고 구도시에서는 각종 건축 방식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518년 4월 26일 루터의 면죄부 반박 논제를 비판하고자 열린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회의 장소였습니다. 1693년 프랑스의 침공으로 이 건물은 파괴되고
지편만 남아 있습니다. 주변의 대부분의 대학 건물은 1712년에서 1728년 사이에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철학자의 길에 가보면 도심을 내려다볼 수가 있는데 구도시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이곳에서는 담을 수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1518년 10월 교황 레오 10세가 보낸 특사 카에탄이 마르틴 루터를 신문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당시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 자금을 관리해 깊숙이 관여했던 퓨그가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퓨그는 이 도시의 빈민을 위해 최초로 연립 건물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유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아우크스부르크는 루트 사후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루터의 개혁신앙은 가톨릭 신앙과 동등권이 인정되었고 제후와 도시의 신앙 선택권, 즉 개혁권이 승인되었으며 루터파의 제후와 도시는 가톨릭파 주교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보럼스는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에 파문을 당한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의 신문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비텐브루크를 떠나 황제가 임시 주둔하고 있던 보름스에 1521년 4월에 도착합니다. 슬라이드 사진이 그때 통과하던 보름스 마을 입구와 그가 묵었던 숙소 지역의 전경입니다. 그 다음 날인 1521년 4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황제 앞에서 반대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 현장을 기념하여 이곳에 루터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원은 종교개혁 관련 인물을 대부분 조각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있어서 접근하기도 용이하므로 꼭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바르트브루크 성은 황제의 신문 이후 공민권이 박탈된 루터가 숨어 지내던 곳입니다. 바르트브루크 성에 체류하는 약 1년 동안 루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등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비텐베르크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논제를 붙인 궁정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마르틴 루터는 학생들을 가르쳤고 종교개혁을 이끈 책자와 독일어 성경을 출판하였습니다. 엘스트 정문에서는 학생과 시민이 보는 가운데 교황의 교서와 교회 법령을 불태웠습니다. 비텐베르크 교회는 새로운 교회, 즉 개혁교회의 모범이 된 곳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개혁 정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방문지가 될 것입니다.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가 거주하던 집입니다. 이곳은 애초에 수도원이었으나 선제후가 루터 가족의 거주처로 내어준 곳입니다. 현재 루터 기념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의 방대한 양의 저서와 설교단 등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비텐베르크 궁정교회는 루터의 면죄부 반박 95개조 논제를 붙였던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루터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마르틴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개혁가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더욱 생생하게 개혁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에어프루트, 아이제나하 등 일부 도시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가 성경 속에서 찾아낸 핵심은 각 개인이 각종 성사나 사제나 주교 등을 통하지 않고 절대자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톨릭 등 권력기관이나 권력자에게 예속되지 않는 자유정신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정신이 중세시대를
근대 시민사회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항해자TV는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서 바른 미래를 소망하고 올바른 변화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